이것이 윈도우 서버다. 9장 웹서버와 FTP 서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서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서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게 웹서버와요, 웹 프로그래밍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책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윈도우 서버에서 웹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텐데 그렇게만 하면 사실은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조금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활용 측면에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겠지만 게시판이라든가 웹하드 그리고 웹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내용을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설정하는 방법 그 내용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죠. 자, 교재는 437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서버 2016에 내장되어 있는 웹 서비스 이름이 IIS입니다. The Internet Information Service라는 IIS라는 웹 서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를 쓴다 그러면은 IIS를 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II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IS도 버전이 쭉 올라왔고요. 현재는 윈도우 서버 2016과 윈도우 10에는 IIS 10.0 버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웹서버의 간단한 개념인데요. 웹서버는 80번 포트가 열려 있고요. 웹서버를 설치해 놓고 여기 뭐 HTML이나 ASP, 뭐 PHP 이런 파일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웹 클라이언트가 뭐죠? 일반 브라우저죠.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면 이 파일들을 보내줘서 뭐 필요한 내용을 뭐 보는 거죠. 이게 웹서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웹서버 중에서 우리가 IIS를 처음에 설치해야겠죠? 처음 설치해서 외부에서 접속되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우리 first를 초기화하고 진행할까요? 자, 프로를 진행해야죠. 프로에서 first 초기화할까요? first 초기화. 다 초기화하죠. 뭐 우리 아까 세컨도 한번 썼죠. 세컨도 초기화하고요. 그리고 윈 클라이언트도 초기화하죠. 자, 이제 플레이어 실행해서 first를 부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 접속할 윈 클라이언트 하나 부팅하죠. 윈 클라이언트도 부팅. 자, 현재 윈도우 서버에는 IIS가 포함되어 있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역할 및 기능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로그인 할까요? 자, 앞으로는 서버 관리자를 자주 쓸 테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운영한다. 그럼 서버 관리자를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요. 서버 관리자 실행하죠. 자, 메뉴에 보면요. 관리에 보면요. 역할 및 기능 추가 있거든요. 관리에 역할 및 기능 추가. 처음에 얘가 이제 좀 진행이 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잠깐 기다렸다 가죠. 된 것 같아요. 역할 및 기능 추가. 그래서 다음 이제 계속 그냥 넘어간대요. 서버가 지금 여기 한 대잖아요. 얘가 퍼스트니까 여기인데 여러 대의 서버를 여기서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운 서버 관리자의 기능이에요.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볼게요. 다음에 서버 역할 오세요. 서버 역할 와가지고 여기 보면 웹 서비스가 있어요. 웹 서버. 웹 서버 있죠? IIS. 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 도구도 써야 되니까 기능 추가. 다음
기본값을 그냥 둘게요. 기능은 다음 근데 좀 추가로 해줄 게 있는데요. 역할 서비스에서 좀 스크롤 밑에 내려서요. 밑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있죠. 얘를 확장해 주세요. 확장해 주고 이 중에서 CGI 있거든요. CGI를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좀 이따 응용 프로그램을 깔 텐데 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내려서 또 FTP 서버 있죠. FTP 서비스 서버 다 하죠. 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CGI와 FTP 서버 두 개를 추가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그리고 재부팅이 필요하면 자동으로 해라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설치 하면 한동안 또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자, 역시 설치 과정은 뭐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잠깐 제가 멈춰 놓을게요. 자, 몇 분 안 걸려서 설치가 완료됐네요. 자, 완료했으면 닫기 하고 이제 서버 관리자도 닫을게요. 자, 먼저 이제 방화벽에 필요한 포트가 열리는지 확인할까요? 제어판 열까요? 제어판에 시스템 보안, 윈도우 방화벽. 왼쪽에 윈도우 방화벽 통해서 앱 기능 허용 보면은 여기 이제 좀 내려서 FTP와 FTP 체크돼 있죠. 돼 있고 웹 서비스가 월드와이드 웹이군요. 월드와이드 웹에 써 있죠. 체크돼 있죠. 그래서 두 개가 허용이 자동으로 돼 있네요. 됐으면 취소 눌러 닫을까요? 얘도 닫고요. 자, 우리 서비스 열어볼까요? 서비스는 여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인데 우리 서버 관리자에서 열 수 있어요. 서버 관리자 실행할까요? 서버 관리자에서 도구 보시면요. 도구에 서비스 있죠. 여기서 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마이크로소프트 FTP 서비스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FTP 서비스 얘가 자동으로 실행 중 돼 있죠. 돼 있고 그 다음에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 그죠. 월드 와이드 웹 퍼블리싱 서비스 얘도 실행 중이 돼 있죠. 자, 두 가지가 실행되어 있는지 확인이 됐네요. 됐죠? 됐으면 서비스도 닫을까요? 닫고 자, 서버 관리자도 잠깐 밑에 내려놓을게요. 어차피 또 실행할 것 같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교재 441페이지에요. 스텝 3 보면은 서버 관리자에서 이제 IIS 정보, 정보 관리자, 그러니까 IIS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자 얘를 실행할 텐데 메뉴에 도구에 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가 돼요. IIS 관리자 있죠? 얘 실행할까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포스트 있죠? 이거죠. 얘를 확장할게요. 확장해서 여기 사이트 볼게요. 사이트 확장해 보면 여러분 디폴트 웹사이트는 있는데 FTP가 없죠? 그러면 FTP는 추가해 주셔야 돼요. 자, 사이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FTP 사이트 추가. 그래서 사이트 이름은 적당해 줄까요? 뭐 win2016 FTP 사이트 하고 경로를 쓸 텐데요. 경로는 C 밑에 INFOP 여기가 경로군요. 여기 보면 FTP 루트 여기가 FTP 루트로 쓰시면 돼요. 확인 됐죠? 다음 그리고 SSL 사용 안 함으로 할게요. SSL 사용 안 함으로 나머지는 그냥 두고요. 다음 그리고 인증은 익명 인증할게요. 익명은 뭐냐면요. FTP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 계정이 필요하냐 이거죠. 계정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액세스는 모든 사용자. 보안에는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누가 우리가 FTP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윈도우 서버에 계정을 늘 등록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계정 없이 일반 사용자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놓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쓰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읽기만 모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한테 읽기만 허용을 해주면 됩니다. 마침 됐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웹 서버는 돌고 있고 FTP 서버도 돌고 있어요. 자, 외부에서 들어가보죠. 외부가 여기 윈 클라이언트. 자, 웹 브라우저에서 자, 10번이죠. HTTP에 192.168.111.10번 하면은 이제 6이 뜨면 돼요. 이게 바로 웹서버가 잘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 웹서버. 물론 우리가 웹서버 안에 프로그램이 한정은 없지만 기본값으로 얘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FTP 접속일 거예요. FTP. 자, 명령 프롬프트 열어볼게요. 시작해서 명령 프롬프트. 그래서 FTP 명령어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FTP의 서버 IP 192.168.111.10번. 자, FTP가 접속됐죠. 제가 근데 지금 접속이 잘 안 돼서요. 폴스트를 한번 껐다 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접속이 안 되면은 폴스트를 한번 껐다 켜고 다시 한번 접속을 하면 됩니다. 자, 접속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트 이름이 어너니머스. 이게 이제 익명 사용자예요. 익명 사용자로 접속을 진행하죠. 자, 엔터 치고요. 암호는 모르죠.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아무거나 넣으시고 들어가면 이제 로그인 됐다고 나오죠. 자, 여기서 pwd 치시면 현재 디렉터리가 슬래시 ftp의 홈 디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ftp 사용은 좀 더 이따 해보고요. 일단 접속까지만 잘 되시면 현재 우리가 웹서버가 잘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자, 445페이지에요. IIS 관리도구가 있는데요. 이 IIS 관리도구 사용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IIS 지금 10이죠. 버전이 10.0이죠. 10.0에서는 그 이전 버전, 예전 버전보다는 많이 기능이 좋아진 게 많으니까 꼭 사용법을 익혀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습 2번은 IIS 관리자 실습인데요. 간략하게 같이 교재를 통해서 진행을 할게요. 446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관리 도구 실행할까요? 다시 어떻게 실행했죠? 서버 관리자죠. 서버 관리자에서 이제 앞으로 웬만한 거는 다 서버 관리자를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서버 관리자 실행이 되고요. 자, 여기가 쭉 바가 다 지나간 다음에 실행하신대요. 자, 그리고 도구에 IIS 관리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설정을 몇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웹서버는 여기 보면 폴트 사이트의 디폴트 웹사이트 얘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보면 컨텐츠 보기 볼게요. 그러면 is start.html 있죠. 이 파일이요. 우리 아까 여기서 접속했을 때요. 이 파일이 처음에 우리 10번 접속하면 이게 보이죠. 여기 보면 뒤에 파일 이름 안 줬거든요. 안 주면 이 파일을 보내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로요. 홈 디렉터리가요. 실제 C 밑에 inetpub 밑에 www 루트예요. 이게 보이죠? 이거는 같은 폴더예요. 사실 여기 보시면 지금 디폴트 웹사이트의 루트가 이 파일 보이듯이 거기가 여기에요. inetpub 밑에 www 루트. 그러니까 여기다가 필요한 파일을 넣어놓으거나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페이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파일이 보내지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변경해 볼까요? 보기에서 확장해 볼까요? 확장해 보시면 디폴트 isstart.html이죠. 자, 다시 디폴트 웹사이트에서 기능 보기 보시면 그게 이제 기본 문서예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보면은 이제 처음에 말 그대로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부터 보내준다는 얘기죠. 얘인데 이 네 개 파일이 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해서 얘가 전송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전에 이 파일이 있었다, 이런 파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보내주겠죠. 자, 또 필요 없는 거는 제거해야 되거든요. ASP료가 안 되겠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거 하면 이제 제거되고 차례를 바꿀 수 있어요. 차례를 뭐 내가 올렸다 내렸다 차례를 뭐 위로 이동 밑으로 이동 뭐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얘는 맨 마지막이니까 그 위에 있는 파일을 만약에 만든다면 우리가 이 파일을 먼저 보내주겠죠.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여기다가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같은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그래서 얘를 index.html 이 파일을 새로 만들죠. 그리고 얘를 편집할까요? 메모장에서 편집할게요. 메모장. 이제 뭐 간단하게 h1 first 웹 서버입니다. h1 이렇게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름 저장하세요. 다른 이름 저장하고요. 주의할 점이 그러니까 인코딩을요 안 실으면 한글이 깨지거든요. 얘를 UTF 파일로 해주세요. UTF 파일로 변경하고 저장. 됐죠? 자, 닫고요. 자, 이제 다시 접속해 볼까요? 여기서 새로 고침해 보죠. 새로 고치면 자, 이 파일이 이해되셨죠? 그죠? 이제 요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 파일을 먼저 보내줬던 거죠. 이게 없었다면 그 다음에 이걸 보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보내주는 기본 문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449페이지 보면요. 기본 폴더가 어디죠? 우리 C 밑에 아이네퍼 밑에 웹루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홈페이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운영해서 파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동영상 사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실제 C 밑에 직접 두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별도의 드라이브를 둬서 그 드라이브를 홈페이지로 하는 게 좋겠죠. 지금은 뭐 별도 드라이브를 장착해도 되는데요. 뭐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냥 C 밑에 따로 폴더 만들게요. 별도 드라이브라 생각하면 되니까 폴더를 뭐 웹 루트라고 할까요? 웹 루트. 이 폴더죠. C 밑에 웹 루트. 이 폴더를 그걸로 하죠. 기본 폴더로 바꾸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 웹사이트 선택하고 오른쪽에 고급 설정 있죠? 고급 설정. 실제 경로 나오죠. 실제 경로 여기가 바로 아까 얘기한 아이네퍼 밑에 www2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점점점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새로 할 때 어디죠? C 밑에 웹루트 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확인. 그죠? 바뀌었죠? 확인. 그러면 홈 디렉토리가요. 아까 inf 밑에 www 루트에서 웹루트 요 폴더 있죠? 아까 우리 만난 요 폴더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새로 고침 해볼까요? 새로 고침. 자, 2위 오류나죠. 이제 오류라기보다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서 파일을 갖고 오는데 여기 폴더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러면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디렉토리를 접근한 건데 디렉토리 접근 권한을 우리가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시 왼쪽에 디폴트 웹사이트 여기서 오른쪽에 디렉터리 검색 있죠. 디렉터리 검색 얘를 열어볼게요. 열면은 오른쪽에 사용 있어요. 사용을 클릭하시면 자 이제 얘를 검색을 할 수 있게 사용을 하겠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얘 뭐 그냥 기본으로 체크해 놓을게요. 체크됐죠. 그리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 디폴트 웹사이트를 사용을 할 수 있다. 검색을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파일을 몇 개 아무거나 좀 갖다 놓을게요. 아무 파일이랑 관계없어요. 윈도우즈에 아무 파일이나 여기다 좀 복사해 놓을게요. 복사해 놓고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새로 고침해 볼게요. 새로 고치면 어때요? 파일 목록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웹루트 들어오면 굳이 그 irs.start라든가 뭐 index.html이 없더라도 이 파일들 목록이 보여요. 그래서 클릭하면요 다운로드 돼요. 그죠? 저장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도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건 그냥 내가 특별히 홈페이지보다 파일을 이렇게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 요 사이트에다가 방금처럼 디렉토리 검색을 해놓고 필요한 파일을 넣어놓으면 그냥 접속해서 알아서 클릭해서 가져가는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엔 그러면 index.html이죠. 우리 아까 만든 거 어딨죠? inf 밑에 웹루트 이거 복사할게요. index.html 복사해서 웹루트 있죠? 여기다 다시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새로 고쳐볼게요. 어때요? 아, 그러니까 이 파일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기본 문서 파일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보내주고 없으면 어떻게 했죠? 우리가 디렉터리 검색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1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서브 디렉터리와 가상 디렉터리 차이점을 좀 알아볼게요. 자, 파일 탐색 열어보세요. 파일 탐색 열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디죠? 루트가 C 밑에 웹 루트죠. 여기 밑에 폴더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폴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서브 디렉터리 그냥 만들게요. 제가 만들고 여기다 그냥 아무 파일이나 뭐 옮겨놓죠 대충. 자, 서브 디렉터리 폴더에 뭐 어떤 파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일로 들어갈게요. 여기 밑에 서브 디렉터리 일로 들어가면 들어가진다는 얘기죠. 이제 됐죠? 루트 밑에 서브 디렉터리, 그죠? 웹 루트 밑에 서브 디렉터리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번에는 가상 디렉터리라는 개념을 알게요. 서브 디렉터리는 됐고 가상 디렉터리는 뭐냐면 실제 이 밑에 없어요. 이 밑에 없어도 마치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웹상에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상 디렉터리예요. 자, 해볼게요. 자, 디폴트 웹사이트에서 얘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가상 디렉터리 버기 있죠? 선택해서 이 가상 디렉터리가 현재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상 디렉터리 추가. 근데 이 별칭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똑같이 할게요. 그냥 가상 디렉터리 하고 실제 경로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 저 시 밑에 그냥 프로그램 파일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 맘이에요. 아무데나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하시면 여기 가상 디렉터리가 요 폴더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요 서브 디렉터리 아니라 가상 디렉터리 연결. 자, 어때요? 가상 디렉터리. 그러니까 이 10번 밑에 아까 서브 디렉터리는 저기 여기 루트 폴더잖아요. C 밑에 웹 루트 밑에 서브 디렉터리 바로 있지만 이 밑에 가상 디렉터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웹상에서 접속하면 마치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 가상 디렉터리가 있고 연결은 따로 실제 경로는 제가 지정한 거죠. 지정한 것에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상 디렉터리예요. 필요하면 여러 개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 이해되셨죠? 자, 이제 원래대로 우리 홈 디렉터리 다시 이동할 거예요. 그룹 설정에서 홈 디렉터리를 원래대로 PC 어디였죠? C 밑에 안앤퍼 밑에 웹루트 옮기고 확인. 자, 하고 지금은 새로 고치면 깨지겠죠? 왜 없죠? 홈 디렉터리 밑에 이게 없으니까. 저 FTP 웹서버입니다. 원래대로 잘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FTP 설정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살펴보죠. 자, 교재는 454페이지네요. 자, FTP 실수 3번을 통해서요. 간단히 FTP 사이트 설정을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서버로 올까요? 서버에서 FTP 홈 폴더는요. 여기에요. C 밑에 인포 밑에 우리 FTP 루트 여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을 제가 몇 개 아무거나 복사해 놓을게요. 아무거나 복사해 놓으세요, 여러분도. 필요한 거. 여기다 그냥 복사해 놓죠. 복사해 놓으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들어오면은 우리 여기 FTP 서버로 들어오면 요 두 개 파일을 배포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요 사이트에서는 요 파일 두 개가 우리가 만든 무슨 뭐 데모 버전이다. 이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야겠죠. 그러면 FTP를 열어놓으면 가져가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약간 얘를 썼는데요. 얘는 잘 안 쓰죠. 불편해서 빠지는 건 바이입니다. 잘 안 쓰니까 우리가 FTP 클라이언트를 여기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FTP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 있는데요. 저는 교재에 나왔듯이 그냥 R 드라이브를 다운받아서 설치할게요. 여러분도 R 드라이브를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파일도 작으니까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FTP 클라이언트가 많이 있는데요. 그걸 쓰시면 돼요. 저는 윈 클라이언트에다가 R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게요. 뭐 설치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얘는 끄고요. 설치 시작. 이런 건 끌게요. 끄고 빠른 설치.
자, R 드라이브는 FTP 클라이언트로 굉장히 편리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 외에도 무슨 뭐 WS FTP, 리치 FTP,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FTP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FTP 서버는 작동하는 걸 확인했죠? 우리 명령 프롬프트에서 접속을 해봤고 이번에는 조금 제대로 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써보겠다는 얘기죠. 자, 실행해 볼게요. R 드라이브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서 사이트 맵에는 없고요. 보시면 닫고 접속하기 누르셔서 서버 IP 쓰면 되죠. 192.168.111.10번이었죠. 그리고 익명 로그인을 체크하면은 우리가 아까 한 어너니머스 있죠? 그 사용자로 접속이 되겠죠. 자, 연결. 보이시죠? 이제 우리 여기 이 파일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 배포하는 파일들이 보이면 뭐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를 뭐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바크터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된 거죠. 닫기. 자, 파일이 두 개가 다운로드 됐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쉽죠? 자, 이번엔 다운로드 했으니까 업로드 해볼까요? 업로드는 우리 아까 이 파일 할까요? 이 파일 아까 R 드라이브 아무거나 좋아요. 아무거나 여기다 업로드 해볼게요. 업로드 하니까 보세요. 전송을 해서 업로드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로드는 막아져 있어요. 막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FTP를 설정할 때 업로드는 안 하고 익명은 다운로드만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만약에 익명이 업로드를 허용하면요. 만약에 이걸 제가 여기다 무슨 바이러스라든가 해킹 툴을 심어서 서버에 업로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서버에 만약에 이거 뭐지? 하고 서버 사용자가 실행을 하거나 자동 실행이 된다면은 이 서버에 아주 심각한 보안상 치명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업로드는 안 되게 만드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업로드를 반드시 시켜야겠다. 그럼 설정을 바꾸시면 돼요. 볼까요? 자, 퍼스트에서 우리 윈 2016 FTP 사이트 예죠. 예, 선택하시고 FTP 권한 부여 규칙 있죠? 얘를 열어보세요. 열고 보시면 자, 모든 사용자에서 편집 하면 아까 우리가 읽기만 한 거예요. 얘를 쓰기까지 허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 하면 이제 사용자가 업로드가 가능해져요. 또 사용자가 접속할 때요 메시지도 줄 수 있거든요. 다시 FTP에서 FTP 메시지 있죠. 얘 열어보세요. 이러시고 여기다 보면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 있어요. 배너를 뭐 어서 오세요. 그죠? 하고 시작하면은 뭐 윈도우 서버 2016은 처음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면 갈 때 잘 가세요. 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 누르시면 이제 앞으로 이 메시지까지 전송이 될 거예요. 자, 추가로 해줘야 될게요. 우리가 업로드를 허용해 줬잖아요. 그러면 업로드 허용이면 폴더에 대한 권한도 줘야 되거든요. 보안상 안 좋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업로드를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선택해서요. 오른쪽에 사용 권한 편집 있죠. 사용 권한 편집 클릭하셔서 보안 있어요. 보안. 그래서 FTP 홈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편집하면 현재 여기에 이제 익명 사용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익명 사용자를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익명 사용자 그룹이요. IUSR 그룹이에요. IUSR 쓰고 이름 확인. 됐죠? 확인. 그럼 이 그룹에 대해서 모든 권한. 사실 보안상 안 좋아요. 실제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권한을 허용을 해줬어요. 적용, 확인,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외부 사용자도 방금 FTP 루트에 그 파일을 쓸 권한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줘야 돼요. 선택해서 오른쪽에 다시 시작. FTP 서비스를 금방 다시 시작될 거예요. 자, 업로드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닫았다가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접속을 닫고 접속하기 10번 됐죠? 연결됐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다가 업로드 해볼게요. 제가
얘를 드래그해서 업로드. 자, 업로드 되죠? 그래서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닫고 업로드 됐죠? 여기 보셔도 여기 파일 탐색기에서 보시면 방금 업로드한 파일이 FTP 루트에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장의 첫 번째 수업에서는요, IIS에 대해서 살펴보고 IIS 설치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설정하는 것과 FTP 사이트 설정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하죠.